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토입니다. 토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게 기토입니다. 기토는 만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만물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죠. 형성하게 하는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보면 이 기토가 어떤 형상을 통하여서 존재하는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데, 기토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생성과 소멸에 관련한 것은 기토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절에 맞춰서 기토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그 기토의 어떤 모양, 또 역할도 됩니다. 역할도 되고 그런 것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절이 수반돼야 되죠. 기토의 특성을 관찰하려면 반드시 계절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상행도에서, 기초반에서 우리 수업하는 내용 등은 일단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보거나 을을 보거나 병정을 볼 때 그 기토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간이 가지는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를 관찰함으로 해서, 어, 간지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바뀌느냐를 보고 통변하는 이 바탕을 잡는 거죠.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공부에 참가하셔도 되고 또 이 영상을 만들어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사행도를 관심 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그 논리나 이런 건 앞에 했던 거에서 이제 연결점을 찾으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훨씬 좀 수월합니다. 그 방법적인 거는 그러니까 관계성을 보는 거는 이걸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180도 바꿔놓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머리를 조금 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에서 이렇게 양으로 올라가는 요 동작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관계나 상관계 혹은 이제 뭐 수화목급이 서로 변화가 되는 요 지점을 해서 아래 위의 관계성으로 반대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 반대쪽 이 상대적 작용이니까 그죠? 거꾸로 탁 뒤집어 가 보면 수월하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가는 것은 이제 이 토, 그죠? 무토하고 기토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변화를 줄 때 이제 좀 약간의 그 다름을 딱 가지고서 변화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관계성을 볼 때 얘들이 끼어져 가버리면 이제 계절이라는 것과 같이 봐야 되니까 관계성이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뭐 여기 있거나 이 사행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분포되었을 때 얘들은 전부 다 일정하게 자기의 그 일정한 성, 그죠? 일정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성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주 안에서 내가 개수를 쓰더라도 구조 안에서 개수의 그 작용력에서 바탕하는 글이 지지에 만약에 분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거 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개수의 그 작용력이 엄청 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천간을 뭘 보느냐 하면 지지의 그 근을 보는 거죠. 근. 요거를 보고서 그 강도를, 그러니까 천간에 나온 것의 강도를 보는 겁니다. 이게 그 강함을 보는 거죠. 작용력을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개수가 가지는 그 원래 이제 그 윤하는 그 원래의 성, 그죠? 일정한 성의 그 특성을, 본성을 이제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의 그 차이점을 보는 거죠. 이 근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근이 없다라고 하거나 이제 근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축토의 개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자수의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수라는
이 계절의 글자, 지지의 글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하고, 뭐 이런 것에 진해라는 글자에 이렇게 있는 거하고, 그죠? 또 수국을 짜가지고 이렇게 신자진으로서 개수가 있는 거하고, 이럴 때 이제 그 개수의 양태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은 원래 자기의 근을 가지는 것에서 가장 강하죠, 그죠? 가장 강하다는 것은 그 특성, 원래 가지는 일정하게 자기의 그 본바탕을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자수라는 것의 가장 그 특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개수는 무조건 적셔서 이거 윤하려고 하는 이 적셔서 움직이려 하는 동작, 즉 수라는 동작을 갖다가 확산하려는 이 동작을 준비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것처럼 축이라는 것으로 바탕을 해버리면 이 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개수가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요런 작용에서는 이게 이제 이 토라는 것이 개입이 됐죠, 그죠? 이게 토라는 것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윤하더라도 반드시 이 토와 관계되어서 개수가 갑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성향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가지게 되는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지의 그 성향에 따라서 천간의 그 성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어쨌든 월령 계절이 됩니다. 이 계절이 결국 천간에 나와 있는 것들의 작용 등을 전부 다 이 성, 일정하게 가지는 이 성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되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수에서 개수가 작용을 해가 나타나려고 하더라도 5월이 되었다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개수의 작용이 이 본성이 이제 적셔서 가는 이 본성이 완전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개수가 자기 작용을 갖다 잃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계절을 보고서 그 기본적인 특성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뭐 5월이라 하더라도 개수는 항상 자기가 수라는 것으로서 만물을 적셔가지고 피어나게 하려는, 그죠? 확산하려고 하는 그 동작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개수라는 것 때문에. 그럼 운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5월에 이렇게 했는데 경금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화는 여기에 있는 계절적 화는 일로 갈 거예요, 그죠? 일로 갈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화가 경금으로 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라고 한단 말이죠. 이 계절적 작용입니다. 이게 계절입니다. 월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수라는 것은 적셔가지고 변화하고 피어나려고 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경금의 작용을 계속 피어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개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자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개수는 자기가 이렇게 피어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근이었기 때문에, 즉 뿌리가 없으니까 개수의 작용력은 원래는 이렇게 피어나는 작용을 원래 하고 지금도 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계속 하지만 자수라는 게 없으니까 그 작용을 많이 못 하게 되는 거죠. 5월이기 때문에, 그죠? 이 절지로 가버리니까 잘 못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계절과 맞닿아서 충이라 하는 이 작용으로 개수는 이 경금의 훼손하려고 하는, 이 경금을 계속 압축하는 경금의 그 상태를 계속 윤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려고 하는 이 동작을 개수는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 원래 자기가 그 성이니까, 원래 작용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주 안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용을 관찰해야지 어떤 글자가 문제가 된다. 이 계절에서는 이 글자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이 글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를 판별할 수 있고, 이거는 이 정도 있어도 괜찮겠다.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겠다는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간 대 식간도 결국은 이 관계성에서는 하나의 글자의 관계성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의 글자가 하나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그 글자의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하나가 옴으로 해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하여서 어쨌든 그 식간이
이 그 변화하는 것을 봄으로 해가지고 왜 관계성에 의한 변화죠, 그죠? 그 변화를 봄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식간들이 나머지 것들과의 관계, 자기가 가지는 고유한 성들을 어떤 식으로 조절당하느냐,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주는 그런 수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에서 이제 지금 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토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기본이 되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개수가 예를 들어서 윤을 하거나 이렇게 변화할 때도 토들이 계절적인 작용에서 이거를 위주로 가버려서 이거를 제어하느냐 혹은 또 자월이라 하는 것으로 만약에 간다라면 요 기토나 무토들은 전부 다 이 개수가 피어나는 작용을 도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면이 토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 그 작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토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무토나 기토를 관찰할 때는 항상 그 기본적인 그 계절적 구조, 그죠? 계절적인 구조 그리고 기토나 무토들도 바탕이 뭐냐에 대한 것들을 관찰해 줘. 예를 들어서 자월이라 해서 기토가 이렇게 계절적으로 주어졌다면 이거는 반드시 술을 갖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그죠? 목으로 간목으로 가는 적셔서 가려고 하는 그 자주 개수의 역할을 관찰해 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호수를 하는 이런 글자들이 뭐 있고 화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리면 기토가 이제 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화토의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이제 기토 입장에서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지. 내가 토인데 나는 지금 목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얘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전부 다 나를 갖다가 금을 만들으라고 자꾸 하네 이런 식으로 이 주변 환경이 자꾸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토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계절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절이 원령이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자꾸 훼손이 되거나 안 그러면 합으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의해서 계절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생기기 쉬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토에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토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뭘 하느냐면 목과 금의 형성에 있습니다.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무토가 가지는 수와 화를 가지고 요거를 이루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죠. 기본적인 작용은 이제 그 작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행이 순환하는 그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제 설명은 여기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화 금수로 가는 음양이 크게 교차하는 자리에서 토는 그 사이에 끼어서 바로 이제 요거를 넘겨주는 작용으로 토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요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본다, 상인도 위치로 본다 여기겠죠, 그죠? 여기에서 무토기토의 작용을 보는 걸로 간단하게 해석하는 거고, 이제 계절에서는 항상 그 계절에 맞도록 관찰해 줘야 되는 거,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요거 일단 기토를 요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계절로 가지고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대해서로 그 예를 다 해버리면 이제 좀 보기가 편한데, 자 일단 해봅시다. 기토가 갑을 만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이거는 기토는 봐주세요. 수의 이동이죠, 그죠? 이거는 빼앗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기토가 갑을 보는 것은 수가 바로 갑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죠? 바로 갑니다. 직통이다. 왜냐하면 섭을 가지는 것은 기토가 원래 가지는 그 기본적인 그 머금는 거잖아요. 섭을 머금거든요. 쉽게 하면 수를 머금는 거죠. 수를 늘 머금어 있습니다. 기토는 수에 대한 작용을 늘 자기가 머금고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라는 것이 나와서 수를 당겨가려면 이 수의 이동이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진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토 일간들은
갑이 탁 나타나는 순간은 그대로 기토일관대로 오래 수가 없어지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이 갑이기 때문에. 그죠? 갑이 왔겠어요. 갑기압하기 때문에. 갑이 달라고 하니 내가 수를 쓰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써야 되는 것이 내가 근데 왜 내가 써야 되지라고 생각 못 합니다. 아이고,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요 작용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갑은 항상 무엇을, 이 토라는 것을 뚫고 나오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가 여기 있으면 씨앗에서 갑이 올라오는 것이 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갑이. 그래서 땅을 뚫고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뚫고 나올라 하는 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기토라는 것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그 모양, 틀, 이런 것을 변형해야 되는 거죠. 변형하든지 그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그 기토가 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이게 갑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진을 가지고 왔지만 갑이 오를 가지고 왔구나. 그죠? 갑이 신을 가지고 왔거나 갑이 갑이 자를 가지고 왔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갑이 이 기토에서 수를 가지고 가는 동작은 다르겠죠?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갑이라는 게 건조해지는 지지의 환경에 처해지면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수를. 기토한테 더 요구할 거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주 구조, 팔자 안에 기토가 수를 얼마나 가지는가 안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수를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그 수마저 뺏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수가 좀 많이 있다 하면 그 수들이 목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수들이 그 목을 향해서 가려는 마음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일어나거나 기토들은 갑에 의해서 수의 변동, 이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수가 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관찰해 줘야 되는 것은 수가 목으로 바뀌는 과정은 전부 다 금의 변형이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이 된다는 것은 금의 변형이고 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목이 변화하는 거예요. 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목이 바뀌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보다 바뀐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생기는 것은 금이 바뀌는 것이고 그거는 수가 목으로 가는 것은 금의 변형이 있어야만 갈 수 있고 화가 금으로 가는 것은 화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서로 간에 그 관계가 이제 엮여 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요 합의 과정은 기토는 요걸로 가려고 갑은 이제 을로 가서 요렇게 이제 합을 하는 요 단계에 천간합은 이제 그런 관계가 있기는 있거든요. 기토는 금을 이루기 위해서 갑을 합을 하고 갑은 이제 을로 가 가지고 다음 단계인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요 단계를 밟는 거죠. 밟는데 어쨌든 그 천간합한테 그런 변화는 있지만 일단은 그 식간의 관계에서 수와 목금이 변화하는 것은 기토의 가진 수가 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은 갑이라는 것이 확 성장하려고 하는 이 동작가 갑이 쭉 이렇게 올라가려는 이 동작을 가공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갑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여기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합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이 간다라는 이거는 결국 기토 입장에서는 을을 본다라는 것이니까 요 과정이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이 되느냐 하면 기토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기토가 갑을 봤을 때 수가 이렇게 이동할 때는 기토가 이제 수라는 것이 이동하면서 기토가 갑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토라는 게 안에서 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가 섞여 있겠죠, 그죠? 이 땅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 신금이 모인 겁니다. 금의 집합이 수거든요. 그러니까 금들이 모여서 수가 되는 것이니까. 수들의 씨앗의 집합이죠, 그죠? 씨앗의 집합이 이제 수인데, 이 작용이 토가 그거를 머금고 있다가 갑이라는 것으로서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죠? 바꾸어야 된다. 즉 수가 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으로 갈 때는 무엇의 변형이 있냐면 금의 변형이 있었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수라는 것은 무형이라 하면 이거는 유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하가 기라고 하면, 수의 기라고 하면 갑은 수의 질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기질로 이렇게 변화되겠죠. 이렇게 변화하면 요 과정에서 개입하는 놈이 누구냐? 이제 이 기토라는 거죠, 그죠? 토도 이제 무토도 개입했습니다. 무토도 개입했는데 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보니까 기토가 무엇이 되느냐? 수를 가지고서 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의 유형적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기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기합을 하게 되면 기토가 수를 줬지만 기토는 갑이라는 모양을 얻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양을 바뀐 거지, 그죠?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러지 말고, 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이게 간단한 원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토라는 게 올해 갑목을 봤다 이러면 기토가 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갑이라고는 안 하지. 기토 보고 니 갑이네 이래 안 한다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줄 때는 기토가 이 갑목의 그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갑을 봤으니까 목처럼 하려한단 말이에요. 목의 작용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토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그 형태가 있거든. 그죠? 토는 아무 형태가 없어요. 토가 어떤 형태가 있냐고 없지. 우리가 산이라 하더라도, 무토 같은 건 산이라 하더라도 원래 토는 자기의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반죽을 하면 밀가루 반죽처럼 막 이렇게 될 것이고, 화로 가지고 하면 그 화에 의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그죠? 화의 그 뜨거움에 의해서 굳어지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토가 갑을 본다는 것은 수를 줬지만 수가 기토에서 나가면서 목이라는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을을 본다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내가 갑이라는 모양에서 을로 변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했거든. 이렇게 변화하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토라는 것이 결국은 기토가 쪼개어진다는 거예요. 쪼개어진다, 나누어진다, 그죠? 그래서 그 토라는 것이 이게 분리 현상이 생기거든. 막 분리 현상이 생긴다. 이제 그게 이제 그 기토가 을을 보는 데 생기죠. 이게 이제 을은 나중에 이제 화라는 것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점차 이게 토라는 것은 수를 가지면, 토는 수를 가지고 있으면 얘들끼리 섞인다. 토하고 물이 섞이잖아요, 그죠? 섞이는데 화를 보면 얘들이 버석버석해진다고 분리가 되죠, 그죠? 버석버석 이래 흩어지거든요. 이 흩어지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쪼개지고, 우리가 자연에서 비유하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뻗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을이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 나무가 이 자체가 기토라고 했으니까 기토가 올라오다가 나누어지는 거와 같은 거죠. 가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토가 그게 나누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쪼개지.